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15포인트, 0.10% 하락한 2121.3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5% 오른 651.5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영향으로 양시장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했지만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막판 하락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간 대표적인 이유 바로 MSCI 리밸런싱 이슈 때문인데요.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이 오늘 장 마감 동시효과 때 진행이 됐습니다. MSCI는 중국 A주 편입 비중을 20%로 확대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MSCI 비중에서 0.44%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MSCI 리밸런싱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센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달 사이에 2조 4,600억 원이나 팔아치웠던 외국인 투자자들인데요. 또 이에 더해서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상장 예정이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 이미 이를 염두에 두고 이 돈을 빼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요. 이 동시호가 상황에서요. 지금 수급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변동폭이 크나 싶을 정도로요. 외국인은 매도세를 확대했고 기관은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또 지수를 좀 움직였긴 했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좀 이긴 것 같아요.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딱 살펴보면 IT 톱톱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은 대거 팔았고요. 또 기관은 그것을 받아가면서 좀 지수를 방어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삼성전자는 보합권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마이너스 가지 않는 것만 해도 좀 다행인 것 같다 생각드려요.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MSCI 리밸런싱이 있었죠. 거기에 따른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도 MSCI 관련된 이슈는 저번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 선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우리가 지금 우리 증시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빠졌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내내 빠졌어요. 저번 주 내내 빠지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200일선 디디고 또 이제 반등해주는 모습인데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증시가 살아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좀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실상 오늘은 이제 기관들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 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연기금도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을 봤을 때 외국인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연기금의 이 흐름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연기금이 지금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8조 정도의 매수세를 계속 키워갔기 때문에 향후 이제 총선 전까지 이 연기금들을 계속 시장 방어해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냐 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환율 측면을 보더라도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상 10월 달에 계속 하방으로 빠지던 환율이 이제 11월 들어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살짝 상승했다가 빠지는 것 같더만 다시금 상승했단 말이죠. 다시금 이제 1180원대 좀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지금 이 외환 시장에서도 이 변동성이 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외환 시장에서의 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 들고 사실 외국인들 수급은 오늘 빠져나왔지만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추세를 만들어주던 이 연기금의 수급을 잘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연말 들어서 기관들의
이제 주가 방어들 이런 것들도 좀 잘 살펴봐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은요,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중 내내 또 빨간불을 켜내면서 0.6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단도 조금은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는 대부분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 MSCI 이거에 대해서는 코스피가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코스닥은 조금 영향을 덜 받으면서 쭉 오늘 빨간불을 켜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사실상 제가 시종일관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는 꿰뚫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한다면은 뭐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지소미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지소미아가 사실상 연장이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종료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반영되는 이슈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지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게 종료가 된다 한다면 사실상 지금 일본과 등을 지면서 경제적으로 당연히 좀 피해를 부분이 있을 거란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사실상 지소미아가 이 조건부 연기가 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악재가 사라졌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슈가 많았었습니다. 이미 의회 통과는 끝났어요. 이미 상원에서 통과를 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사인만 남았었는데 그것 또한 아직 어떻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가 나와주면서 시장이 빠졌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시장 급락하고 빠지면은 또 2018년 10월처럼 또 2019년 4월처럼 대폭락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빠지는 건 지금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저점이 외바닥을 찍고 지수가 반등 나온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바닥 찍고 반등이 나오다가 이제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쌍바닥을 찍으라고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여기서 더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의 지수 하락 시점 뭐라고요? 쌍바닥을 찍으러 바로 진저점을 찍으러 가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이 빠져도 우리는 갈 종목을 찍어야 되고요. 시장이 오른다면은 더 크게 올라갈 종목을 찍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아무 상관없이 시장이 반등이 나오다 더 크게 갈 종목, 시장이 빠져도 오를 수 있는 종목 오늘 가져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텔콘 RF 제약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요 좀 달달한 걸 먹었더니 심장이 지금 두근두근한데 이 텔콘 RF 제약의 이 차트를 보니까요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오늘 엄청 뛰어서 출발을 했는데 9,700원이 그러니까 시초가가 지금 고가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꼬리를 정말 급격하게 달면서 내려왔습니다. 결국은 하락하면서 마감했어요. 0.72% 하락하면서 8,2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이 텔콘 RF 제약은요, 우리가 10월 28일인가요? 그때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또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11월 6일 때 10,000원대까지 딱 올라섰다가 이후에 조금 내리막을 하다가 오늘은 또 쏘아 올렸지만 또 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텔콘 RF 제약이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상당히 좀 이제 핫토픽 종목이 아니었나 좀 생각 들어요. 다른 종목들도 있었는데 다른 종목들은 이제 계속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텔콘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올라갔다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죠. 상당히 좀 심장이 떨리는 종목이었는데 일단 지금 텔콘 RF 제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속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한 번씩 급등을 한다. 그리고 이제 급등하던 종목들이 또 이제 재차 급등한다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텔콘 RF 제약이 이렇게 급등한 것은 이제 오피란제린이죠. 그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해서 임상이 좀 이제 유효성이 좀 이제 그 확인됐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사실상 이 종목으로서 좀 보면요,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세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살짝 눌렸다가 좀 이제 다시금 이렇게 쌍봉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종목 패턴을 보면 한번 급등했다가 외봉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쌍봉, 즉 봉우리를 두 개 만들고 이렇게 빼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외봉으로 상승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다른 종목들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하루에 하나씩 상한가 가는 종목이나 하루에 하나씩 15%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 제약 바이오 종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순환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사실상 이렇게 거래 없이 눌리는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해도요. 이런 식으로 쭉 눌리는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가 없는 자리에서 항상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거래 없이 빠지는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월봉상 상당히 좀 저점 구간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인 만큼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상당히 이런 그림에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다는 점, 그 점 강조드리면서 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소프트센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어제도 저희가 특징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장 출발 때부터 가파르게 쭉 올라서더니 2,795원까지 올라섰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오후 들어서 힘이 빠지면서 6.17%, 2,41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 3법에 관련해서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이슈가 들어오면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또 많이 또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소프트센이요. 데이터 3법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번엔 또 안 좋은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연내에 또 못하고 내년에 넘어갈 수도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상 맞습니다. 이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3법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 데이터를 취급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외국과 상관없어요. 대한민국에서만 실제로 이 정부 또는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 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마케팅 정보를 돌리는데 인공지능으로 마케팅 정보를 분석하는데 모든 이 고객 한 명 한 명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지금 데이터 3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왜? 어떻게 이게 가능이나 하냐? 이 마케팅 자료를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그 한 명 한 명한테 모든 사람이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한 게 데이터 3법입니다. 그래서 이 3법 중에서도 지금 한 개는 의회 통과가 진행이 됐는데 또 한 개 법 중 하나가 실질적으로 지금 미뤄지고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3법이 지금 진행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지금 통과가 되냐 안 되냐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말이 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책적인 이슈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왜 정책적인 이슈 많아지냐? 내년에 2020년 총선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총선에 따른 지지율들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요. 지지율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약속을 거는 거죠. 우리 이거 지키겠다, 지키겠다. 정책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데이터 3법도 결국에는 지금까지 미뤄뒀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 줄 테니까 한번 지지율을 올려보자라는 이슈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법 때문에도 주가가 지금 소프트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 얼마나 올라갑니까? 보시면 거의 뭐 60%, 70% 굉장히 상한가의 이상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법이 통과될까 말까 상황에서도 5, 60%씩 급등 나오는데 그럼 실질적인 지금 총선의 중심인 정책인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그 종목은 과연 5, 60%보다 몇 배가 더 뛸지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효림 로봇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2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5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8.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장 초반에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출발을 했는데 1,460원에서 딱 출발을 했는데 꼬리를 달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어요. 1,275원 제자리 걸음을 딱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볼까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좀 많이 하락을 해서 걱정이 된다 했는데 금요일 그리고 어제 월요일 딱 어느 정도 바닥을 딱 하고 나서 오늘 또 튀어오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목표가가 1,500원인데 아직은 거의 미치지 못해서 아직 매도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실상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인공지능 정부 정책 이슈 실제로 이 템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 게 휴림 로봇이라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실제 이 총성 정책 수혜까지 엮여 있는 게 휴림 로봇이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가 충분히
가능했고요. 꾸준히 매수가를 주고 나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누구나 반등이 나왔지만 중요한 건 목표가를 아직 달성을 못했다라는 거죠. 대략 한 10% 정도 수익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서 홀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홀딩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과거에 들었던 정책주들을 보셔야 돼요. 실제로 SDN이란 종목을 보신다 하더라도 실제 어디서 드렸냐면은 제가 이 저점 부분에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반등이 나온 이후에 이 실제로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우상향세가 몇 프로까지 올랐어요? 대략 140%, 130% 이상 급등 나온 종목이 SDN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히든스탁에서 총선 정책 수익수로 공개를 드렸고 140% 상승이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공개했던 게 남아산업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부터 시간이 좀 걸리면서 눌림목이 나왔으나 그 이후부터 대략 급등세가 130%, 거의 100% 이상의 급등세가 나온 게 남아산업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유림로봇도 지금은 눌림이 나와 있는 상태지만 충분히 수익 구간이고 저는 목표가 이상까지 보더라도 괜찮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목표가를 기다리고 있다 하신 분들은 그대로 목표가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휴림로봇이 솔직히 제 마음만큼이나 상한가를 크게 올릴 줄 알았는데 그만큼 속 시원하게 올리진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SDN이나 이 남아산업과 이 거의 흡사한 수익률도 거의 흡사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으니까 오늘 종목을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림 로봇 홀딩 전략 주셨고요. 또 수익 실현하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 살펴볼게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라운피플입니다. 매수일은 11월 2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1,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휴림 로봇처럼 인공지능에 관련된 국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 주셨고 신규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요 빨간불을 켜면서 18,550원까지 올라섰는데 하락 전환했어요. 파란불 켜면서 17,8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는 매수한 날에는 또 저가 매수의 기회를 딱 줘가지고 아 좋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살짝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은 또 빠졌다가 월요일에는 또 올랐다가 오늘은 또 빠졌어요. 지금 계속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 이거 맞나 좀 봐주세요. 거래량 없이 횡보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맞아요. 상당히 좀 좋게 보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최근에 대부분 종목들을 보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죠.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을 보면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요즘에 많이 상장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주로서 지금 계속 추세를 타고 상승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대로 AI 머신 비전이죠. 이제 뭐 사람의 눈으로 좀 이제 공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 데이터로서 이제 불량품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가지고 이 불량률을 막을 수 있는 이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종목들이 상당히 좀 이제 좋은 흐름을 장기적 관점에서 좀 이제 보면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채택해야 될 그런 좋은 기술이라 말씀드릴게요. 기술력만큼이나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옆으로 이 수평 이동하고 있는 구간에서 좀 이제 시장에 대한 투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면 충분히 이제 반등이 가능할 부분이라 생각 들고요. 전고점 돌파까지도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손실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까지 지속 홀딩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딩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상선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21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은요. 전약 후강 이런 모습이네요. 고가가 종가였는데요. 3,615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요. 내리 파란불을 켜내면서 내려앉았어요. 사실 11월 언제일까요? 19일 그때 5.94% 상승하면서 쭉 올라갔는데 그 상승폭을 조금 이렇게 쭉쭉쭉쭉 내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나마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3차 북미 회담이 연말에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그 기대감으로 한번 우리가 기다려보자라고 하셨는데 현대상선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대북주에 대해서 좀 이제 강조를 많이 하던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빅텍 날아가면서 이제 우리도 뭐 방산주 찍으러 맞아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항상 이 반대로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강조드렸어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방산주 올라간다 해가지고 방산주 잡으면 큰일 난다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 아마 큰일 나셨을 겁니다. 빅텍 많이 빠졌어요. 대신에 이제 이 대북주를 잡아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현대상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상선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충분히 이제 횡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큰 수익도 큰 마이너스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가셔가지고 좀 이제 목표가까지 이제 홀딩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백조 규모의 빅데이터 시장을 겨냥을 했다라는 거네요. 그럼 빅데이터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찾아야 되겠는데 너무 네. 많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이제 광범위한 그런 힌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제 그렇게 괜찮아요? 어렵진 않을 겁니다. 사실상 지금 또 이제 최근에 관심사 아까 우리 마스 전문가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 3법이 상당히 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뭐 오늘 기사를 보니까 뭐 연내에는 좀 이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관심을 좀 이제 받지 않을까 생각들어요. 사실상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들어요. 뭐 AI를 할 때도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5G라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자율주행 보면 다 데이터가 이 근거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또 이제 상당히 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프트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예시 종목인데 아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데이터 관련된 종목이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뭐 솔루션 사업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정책 이슈를 좀 이제 타면서 좀 이제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 무려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50%가 좀 이제 3거래 만에 나오는 그런 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4차 산업 관련주들 좀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습니다. 뭐 5G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AI 뭐 자율주행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이 빅데이터만큼은 그렇게 크게 올라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취급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좀 고민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 있죠.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나 뭐 LG, 뭐 다른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요. 상당히 이 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인수합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빅데이터 관련된 이 플랫폼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꼭 눈여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매각에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또 튀어오른 종목들도 있었는데 또 대표적인 게 또 올해 또 핫했던 게 남영 비비안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크게 올라갔었죠. 상한가 갔었는데 네. 이 종목도 관련됐어요. 그게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상 원래 이 모기업이 있어요. 근데 네. 모기업에서 좀 이제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이 기업을 이제 시장에 이제 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뉴스가 한번 나오면서 급등을 한번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매각 기대감이 좀 이제 있는 지금 이제 거의 뭐 시장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모기업이 바로 데일리 블록체인이거든요. 데일리 블록체인에서 좀 이제 내놓은 회사인데 상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걸 영위하냐면 그 병원에 가잖아요. 우리 병원에 가면 이제 이 환자들의 그 개인 데이터라든지 개인 정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 병원 이 솔루션들 병원 경영에 관련된 그런 솔루션들을 이제 그 플랫폼화해서 좀 이제 이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데이터를 영위하는 기업인 만큼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빅데이터 관련된 수혜가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매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상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 주가 상승 강하게 치고 올릴 수 있는 이 재료가 바로 매각 기대감이란 말이죠. 그 남영비비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남영비비안 같은 경우도 이제 매각 기대감 뜨면서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죠. 거의 뭐 저점 대비 몇 퍼센트 올라갔냐면 거의 뭐 한 500%, 600% 단기에 그냥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은 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빅데이터 이야기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도 우리에게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수익률도 많이 주셔가지고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빅데이터 관련된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고 지금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 뭐가 있을까요? 사실상 제가 빅데이터 얘기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링네트나 아니면 약간 오픈베이스 그쪽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또 매각 이슈가 나왔어요. 매각하면 또 아시아나 아이디티나 웨어부산이나 네, 뭐 분리 매각하는 이슈가 맞아요. 나와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합쳐보자니 두 개의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데일리 블록체인이라는 얘기 굉장히 나왔습니다. 이 데일리 블록체인이 모회사가 있으면서 매각 이슈가 있는 기업은 한 개의 기업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실질적으로 내부 뭐 어딘가에 뭐 쳐보면 다 나오겠죠. 아시겠지만 그건 바로 케어랩스라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헬스케어 관련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급등이 나거나 할 때 이 데일리 블록체인의 매각 이슈로 주가 상승이 나왔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종목이 있다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찾아본다면은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케어랩스가 아닐까 한 95% 정도 95%. 확실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5%는 마지막 힌트 들어보고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나 봐요. 네, 대바닥을 네. 형성했다 그러면 올라갈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고점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저점에 있는 종목이 상당히 좀 부담 없이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한 종목 중에 이제 세 번째 힌트 바로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빠진 구간이거든요. 사실상 최근 들어서 단기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20% 30% 정도만 빠져도 상당히 부담 없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렇게 좋은 시장에도 마이너스 70%까지 고점 대비 빠졌던 그런 종목이 충분히 이렇게 제 종목이라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뭐 나노메딕스 같은 종목들 보면요. 지금 거의 뭐 바닥을 찍고 나서 그리고 이제 큰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빠지고 쭉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이제 깔끔하게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케어랩스 먼저 와 있습니다. 1등 전문가 어사님 케어랩스입니다. 방송 보고 찍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케어랩스요. 하트 뿅뿅 케어랩스. 그다음에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그리고 아시아나 아이디티까지 와 있습니다. 아마 매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조금밖에 안 보내주셨지만 케어랩스 쪽으로 대동단결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아메고사 전문가님 맞아요? 글쎄요. 맞아요? 글쎄요. 잘 맞아요? 모르겠는데 아까 나중에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말 안 해주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질의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진짜 정치권이 시끌시끌해요.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관련된 건가 봐요. 세종시 선거구를 분간하게 나누는 거에 대한 정책을 수혜를 받는다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지금 대립이 강해지고 있고 이슈가 뭐 제일 많다고 본다면은 맞아요. 이 선거법 개정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세종시가 외국인을 제외를 하고 실제 인구를 봤을 때 대략 33만 6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의 획정위원회에서 확인을 했을 때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상한선이 대략 30만 2천 명인가 30만 몇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넘어서거든요. 그럼 세종시는 실질적으로 분구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내년 2월쯤에 분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종목이라는 게 항상 얘기했어요. 제약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항암제가 왜 100%씩 200%씩 가냐면은 그만큼 항암제를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고 항암제에 관심가가 많기 때문에 종목이 급등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 실질적인 세종시 분구에 대한 정책 수혜주가 왜 급등이 예상되냐면은 지금 모든 여야가 집중하고 모든 여야가 지금 대립이 제일 심한 데가 바로 이 선거법 개정안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 중에서도 주가 상승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라테크란 차트를 보겠습니다. 유라테크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바닥에서부터 주가 상승세가 대략 한 40%가량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유라테크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바닥에서부터 대부분 상한가나 30~40%씩 모두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바로 세종시 분구에 대한 정책 수혜주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대장주는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수혜주가 있다 한다면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대장주가 아닐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해저 터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히든 스탁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게 KT 서브마린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정답 KT 서브마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러면요. 네, 사실상 이제 중요한 건 뭐냐? 550조가 나왔습니다. 550조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쵸. 대한민국의 1년 예산보다도 많은 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550조가 뭐냐면은 바로 아시아의 터널 시장 규모가 550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지상에 나가는 터널들은 대부분 모두 끝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어디로? 해저로 내려간다. 바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전 세계 데이터 통신이 대부분 어떻게 통신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냥 뭐 전봇대 통해서 여기저기 뭐 통신 통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데이터 통신 전 세계의 대략 99%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대부분 통신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해저 케이블을 통해 내가 통신하고 있었나 몰랐던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이제 뭐냐? 케이블이 아니라 터널까지 뚫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령에서 대안까지 연결이 되는 해저 터널이 국내에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5번째 긴 해저 터널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해저 터널이 왜 중요하냐? 실제 배로 지나다니고 여러 가지 뭐 물체 수송이나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불편함 겪는데 이거를 이제 뭐다? 해저 터널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 자동차나 여러 가지 수송 자체가 편해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이득 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정책 이슈가 나와주고 있냐? 바로 제주도에서 목포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을 설치하자라는 정책적인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73km가량의
해저 터널이고요. 굉장히 길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 세종시 분구 정책 수혜주에 더불어서 이번에 뭐라 했습니까? 이미 세계에서 5번째 가는 해저 터널을 국내에 만들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제주도랑 목포를 이어가는 해저 터널을 다시 한 번 만들어보자는 정책 이슈. 두 가지 정책 이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진짜로요. 어렸을 때 상상만 했던 일들이 지금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목포까지 해저 터널이요. 관련된 종목 아세요? 뭐 많이 있죠. 뭐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도 있고. 정답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상 KT 서브마린 좀 생각하고 네. 있었거든요. 근데 앵커님 먼저 물어봐가지고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말해야 되나. 찾아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좀 한 종목이 더 생각이 났는데 바로 한국선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한국선제라는 종목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해저 터널 관련된 종목으로서 한번 엮여가지고 또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바로 2018년도예요. 그때 이제 한번 쭉 상승했다가 쭉 빠지고요. 지금도 이제 최근에 뭐 KT 서브마린 해서 또 이제 상당히 좀 핫하죠. 해저 터널이. 그러면서 이제 저점 대비 60% 이상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선제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또 세종시 관련된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프롬파스트 뭐 이 정도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힌트로 보면 이제 한국선제인데 첫 번째 힌트로 이렇게 프롬파스트 이 두 개의 교집합이 되는 종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세 번째 힌트 들어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관련된 종목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정책이 3개가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가 세종시 분구에 대한 정책 수혜주고요. 두 번째가 해저 터널에 대한 550조 규모의 해저 터널에 대한 정책 수혜주입니다. 마지막이 가장 센 총선 정책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정책을 모두 가지고 있는 수혜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과거에 내가 드렸던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드렸던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정부 정책과 총선 정책이라는 정책 이슈가 동시에 들어오면서 주가가 눌림 이후에 오늘자에서 갭으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드렸던 분들 또는 실제로 매수했던 분들은 모두가 수익이 가능했고요. 그 전에 드렸던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SDN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실제 친환경 우리 정책 이슈가 있다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밀고 있는 친환경 정책, 태양광 발전 정책이 더불어서 총선 정책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점에서부터 지속적인 우상향세, 대략 140%에 가까운 급등세가 나아졌던 게 SDN이었고요. 히든스탁에서 직접 제가 공개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공개했던 게 남아산업이라는 종목이었죠. 남아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총선 정책 이슈 있으면서 주가가 대략 몇 프로 떴습니까? 저점 대비해서 주가 상승세 120%, 대략 100% 이상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이 남아산업이었습니다. 결국엔 뭐냐? 정책이 더 붙어 있으면 급등하기 더 좋아요. 하지만 총선 정책이 없으면 요새 급등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세종시 분구 정책에 해저 터널 550조 규모 정책에 총선 정책 대장주 이슈까지 엮여 있다고 한다면은 이번 남아산업 110%, 120%, SDN 실제로 130%, 140%, 그 100% 이상 급등 나왔던 흐름세를 이번 지금 제가 공개하는 종목이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립이 가장 갈등이 많이 나왔을 때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장 보고 있을 때예요. 관심이 많은 종목이 급등세가 크게 나온다. 그게 나와서 100%였고 SDN 100%였습니다. 그리고 후속주가 될 만한 지금의 이 총선 정책 대장주 꼭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니 오늘 문자 엄청 많이 오고 있네요. 일단은 두 분 다 천사 같다고 마르스 전문가니까 한국선제 와 있고요. 특수건설도 와 있습니다. KT 서브마린 보이고요. 아메고사 전문가니까 케어랩스가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르스 전문가니까 동아지질, 우원개발 이렇게 와 있고요. 뭐래도 안 돼서요. 히든스탁으로 위험 삼고 싶어서 문자 보내네요. 프롬파스트요. 충성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550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언제나 행복과 기쁨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마르스 전문가님께 프롬파스트 보이고요. 요 아래 또 메시지가 하나 와 있는데 아메고사 전문가님 어떻게 또 한번 읽어봐 주세요. 뭐라고 와 있어요? 제 막내딸 선정 최고 예쁜 태연 막내따님이 앵커님. 늘 언제나 최고의 또. 프로그램의 히든스타 압도적 비주얼의 마르스님. 눈이 이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눈이 부시네요. 아, 라고 눈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또 저희 함께 해주시는 제임스 딘께서 보내주셨네요. 그다음에 특수건설 보이고요. KT 서브마린, 그리고 우원개발, 그다음에 주식계 펭수 같은 인사 전문가님 하면서 KT 서브마린도 보내주셨고 우원개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페이지까지 쭉쭉 오고 있는데 아메고사 전문가님께는 케어랩스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케어랩스가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거든요. 네. 이 종목이요, 우리의 계좌를 케어해 줄 수 있을까요? 상당히 우리 앵커님 잘 지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마다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맞아요. 보여주셨는데 이 종목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케어랩스 이제 가격 전략 해야 되겠죠. 네. 사실상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이제 하락해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부담 없이 좀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번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는 자리에서 장기 평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시가 이하로 한번 음봉 매수 좀 이제 강조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7,500원 라인대. 목표는 이제 17,500원 라인대. 201선을 넘어가는 이 구간은 좀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3,000원 라인대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잡아드릴 테니까 제가 제시해드린 이 가격대 잘 확인하시면서 한번 대응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케어랩스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1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제가 아까 단 거 먹어가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고 했는데 마르스 전문가님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니까 제 심장이 지금 바운스 하고 있거든요. 그 종목이요. 더욱더 궁금해요.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시장이 또 급락하다 보니까 걱정도 많고 맞아요. 손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상 수익률만 들어도 설렙니다. SDN 100%, 남아선업 100% 굉장히 설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총선 정책뿐만이 아니라 세종시 분구 정책에 실제 550조 해저터널 정책 수혜주의 총선 정책까지 엮여있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히든스탁에서 총선 정책하면서 공개했던 종목이 SDN이었고 100% 갔죠. 남아선업 100% 갔죠. 휴림로버 10%에서 급등 나왔죠. 대부분 급등 나왔습니다.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여야가 갈등이 가장 고조된 상황이 가장 크게 급등하고 대장주가 나오기 좋은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SDN 남아선업 100% 후속주가 될 수 있으면은 단 한 종목입니다. 총선 정책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한 종목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마르스 전문가의 9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100% 급등 후속주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나는 한 종목도 못 잡았다. 이번 시장 폭락 나올 때 난 손실만 봤다 하신 분들 있다면은 그분들 이번만큼은 꼭 수익을 봤으면 좋겠다. 9시에 꼭 와서 종목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고 설레서 가슴이 바운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아메고사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저 항상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 따라잡지 말고. 이제 추격 매수 하시면 상당히 좀 이제 위험하니까 맞아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종목들, 특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한번 급등했다 눌리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이제 잘 고르시면 이제 또 큰 수익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한번 잘 전략 짜셔가지고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종목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첫 급등할 때 잡는 건 쉽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공략하시는 게 제일 좋다 말씀드리고요. 네, 눌림목에서도 이제 눌림목 같았는데도 쭉 빠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책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이 눌림목에서 반등 세가 크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중에서도 정책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불가사리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거 별입니다. 별인데 아니 그때 SM 라이프 디자인으로 또 겨울 왕국이 이번에 했는데 수익 주셨던 거 기억나가지고 오늘 제가 이거 별 가지고 왔어요. 아, 네. 수익 많이 주실 거죠? 이번 종목도? 이제 지금 이 별이 굉장히 머리에 붙어 계신데 드릴까요? 이 별처럼 반짝반짝한 수익들 다들 지금 계좌가 제가 봤을 때는 어둡고 빛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맞아요. 계좌를 빛내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항상 얘기했습니다. 종목을 믿으면은 수익 내기 쉽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종목을 줄 수 있는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을 믿어야 그 사람한테 수익이 나고 그 사람한테 종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종목의 맹목적인 믿음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100% 정책 수익주로 수익을 누가 줬는가? SDN 100%, 남아선업 100%, 텔콘 RF장 60%, 이 50%, 60%, 100%의 수익을 누가 줬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마르스 전문가거든요. 이번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세 가지 엮여 있습니다. 세종시 분구요, 해저터널 정책이요, 거기에 총선 정책까지 엮여 있는 대장주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100% 급등 후속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그 정책 대장주 한 종목이거든요.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9시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SDN 남아선업 100% 급등 후속주 공개하니까 나는 총선 정책으로 수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시장에 빠져서 손실이 너무 큽니다 하시는 분들 있다면 오늘 꼭 9시에 참여해서 그 대장주 한 종목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작은 별을 좀 큰 별로 바꿔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